네, 반갑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닥만 막판 반등에 성공했어요. 아쉽죠.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어야지 분위기가 더 훨씬 좋을 텐데. 근데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계좌는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어차피 하락 나오더라도요, 1%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조정은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꾸 자금이 이동된다든지 아니면 대형주에서 자꾸 빠지게 되면 지수가 올라오기 힘든 상황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5월달 지수가 마이너스 월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중소형주로 수급도 좀 몰려가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코스피에서만 1조 3천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방어를 하긴 했는데 뒷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졌다는 부분, 오늘 변동성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계좌는 5월달 성과가 그냥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마무리가 좀 안 좋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계좌 상황은 특별하게 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반등을 해준다라면 5월달에 이런 좀 좋지 않은 성과들을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636포인트 0.04% 올랐습니다.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유지됐다라는 느낌이 맞겠죠. 아침에는 그래도 1%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한 1%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외국인 수급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매도 쪽으로 전환되면서 확 떨어진 부분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많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또는 삼성전자가 좀 악재가 많다, 또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요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요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기관이 방어를 해주면 사실은 별 상관 없겠습니다만 기관 방어가 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시장은 저점이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6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수 포인트가 바로 반등해 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PCE 지표 발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다음 주에 또 실업률 발표 이런 거 있으니까 기대감을 조금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다 좋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이러니까 국장을 자꾸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마무리됐어요. 지지선이 안 되는 모습들, 이게 외국인 매도가 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쭉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관 쪽하고 움직임이 좀 반대되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확실히 힘이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는 이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시점 아니지 한 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시 이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올랐었거든요. 여기 지금 13시 정도 근처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이게 더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매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순매도입니다.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 해줬지만 이 얄미운 연기금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매수를 조금만 해줬어도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한 3, 4천억 정도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전혀 방어의 의지가 없고요. 금융투자야 어차피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업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의 방어는 사실 바닥이라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좀 올라가면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기금 쪽 매수가 좀 들어와줬는데 이게 너무 아쉽네요. 자, 외국인들은 1조 3천억 순매도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코스닥 쪽으로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순매도로 시작했었다가 쭉 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판에 훅 들어갔죠.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하이닉스는 3.3% 떨어졌는데 19만원대 아래 떨어졌죠. 근데 19만원을 지지선을 보긴 좀 어렵고요. 18만원 정도의 지지선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쪽은 약보합세 마무리 지었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코스피 쪽 움직임들은요,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괜찮죠. 괜찮기 때문에 뭐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중성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나쁘거나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오늘은 SK가, 최태원 회장하고, 노서영 씨, 요쪽에서의 어떤 이혼 소식 때문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 붙었다 해가지고, 뭐, 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입니다. 별 볼 일이 없죠? 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크게, 뭐, 우리가 동요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좀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마감, 에코프로, 4.7%, 에코프로 비하면 2.9%, 축축 치고 올라갔고요. HLB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테오젠, 엔캠 뭐 이런 쪽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3천장 지역도 오늘 15%나 올라가면서,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졌습니다. 솔브레인도 오늘 1%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진세미캠은 1.4%대,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었고, 원익 IPS가 조금 밀렸는데, 요거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도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거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또는 대형주가 올라가서 시장을 좀 더 끌어올려줬으면 이런 바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536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35개 하락입니다. 이 종목,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이유는 중소형주 움직임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 쪽 보시면은 776개 상승, 754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하죠. 비슷비슷하지만,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볼게요. 자, 세와 PNC, 중소형주 쪽입니다. YC 이런 거. 이 YC는 지금 이게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거 1조 4천억대. 이건 좀 등치가 큰 거고요. SK 우선주요. 그 다음에 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000억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한세실업, DI 뭐 이런 것들 이제 시총이 조금 이제 중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뷰티스킨 이런 것들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형주, 막 조단위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가격이 낮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래서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9개.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면은 오늘 계좌 상황은 그렇게까지 뭐 부담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좀 밑에서부터 받아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많이 집중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담되겠죠. 저는 뭐 하이닉스나 또는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좌가 조금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거든요. 많이 밀린 것도 아닙니다만 한 0.2, 0.12 정도 밀린 것 같은데 그냥 보합입니다. 저도 보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대형주 쪽보다 중소형주 쪽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은 계좌가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승 포인트도 있겠죠. 3%까지 올라갑니다. 아침보다 나은 편이죠. 자, 코스닥 쪽 이제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BDI는 이제 어차피 정리 매매니까 필요 없고요. 하늘바이오파마, 미래에셋, 비전스펙, 딥마인드, 삼성 ENC, 유진테크가 오늘 좀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제약까지 해가지고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총 단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요. 자, 쭉 내려보시면 2.03,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 1%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시장 상황 자체가 눌려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고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1% 넘어서 2%까지도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우리가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거 없어서 소외받았다 이런 분들은 오늘은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 자, 그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적 움직임에서는요, 삼성전자가 2,400억 순매수, SK 하이닉스 1,000억 원 순매수. 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이죠? 보통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는 매수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KB금융, SK, 신한지주, 은행주 쪽 매수가 좀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매수 그대로 유지됐고요.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 좀 있었습니다. 매도는 테크윙, 그 다음에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일렉트릭, LS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좀 진행되는데 이쪽은 매도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앞에 두고서 기관과 외국인의 전쟁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삼성전자에 오늘도 4,500억입니다. 순 매도. 근데 어느 정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이닉스도 2,000억 매도가 나오니까 사실 버티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매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인 종목군들을 줄줄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조금 줄였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엔캠, 코스닥 쪽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 움직임이 지금은 약간 매도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긴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5월 이게 후반부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5월 후반부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2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5월 전체 통으로 치게 되면은요, 외국인 매도가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후반부에 나온 매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5월 22일까지로 우리가 보게 되시면, 네, 이게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5월 22일을 초점을 치면은, 오히려 이제,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순 매수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뭔가 이제 지난주부터 뭔가 지금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 얘기가 뭐부터냐면은 이제 HBM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파업 이야기 나오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2조 원대가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이 2조 원대 매도가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31일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 22일부터 31일까지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았죠. 2조 7천억. 하이닉스는 오히려 후반부에도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버리는 건 아닌데 뭐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워낙 매도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이 정도 팔아먹었다라면은 아마 매수가 들어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변하거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또는 포지션이 좀 변해져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밸류업 공시라든지 뭐 배당 확대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5월 마감은 조금 아쉽지만 네, 6월달 반등을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5월 마무리 이렇게 지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6월달에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말은 푹 쉬시고요. 네, 느긋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